아들놈이 날 버렸어요. 사람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들놈이 날 버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허망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 버스는 따뜻하네요. 새벽 4시 30분,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다. 102번 버스 첫 차 출발 5분 전, 정류장에는 한 노인이 서 있었다. 낡은 회색 패딩 점퍼에 때 묻은 운동화, 그리고 양손 가득 든 커다란 검은색 가방 2개. 가방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손잡이가 찢어질 듯 팽팽했다. 김만수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버스에 올랐다. 기사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를 보았지만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다. 만수는 교통카드를 찍고 맨 뒷자리로 향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눈은 공허했다. 감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슬픔이 가라앉아 있었다. 버스가 출발했다. 텅 빈 도로를 달리는 엔진 소리만이 새벽을 가득 채웠다. 만수는 손을 가방 속에 넣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했지만 곧 멈추고 다시 창밖을 보았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닫혀 있는 가게들, 그리고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아파트 단지들. 그는 이 풍경을 수없이 보아왔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첫 번째 정류장에서 한 명이 올라탔다. 50대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만수를 힐끗 보고는 자리를 피해 앞쪽에 앉았다. 만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이유는 몰랐지만, 아니 정확히는 알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으려 했다.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을 지나며 승객이 하나둘 늘어났다. 출근길 직장인들, 새벽 배송 노동자들, 병원에 가는 환자들. 각자의 이유로 새벽 버스에 몸을 실었다. 만수는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방을 꼭 껴안고 창밖만 바라보았다. 30분쯤 지났을까? 버스는 번화가를 지나 외곽으로 향했다. 승객들은 하나둘 내렸고 만수만 남았다. 종점이 가까워졌다. 기사는 백미러로 만수를 확인했다. 여전히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기사는 한숨을 쉬었다. 저 노인은 오늘도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버스를 탈 것이었다. 매일 하루 종일 같은 일을 반복했다. 종점에 도착했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가방을 들고 버스에서 내렸다. 기사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리고 무거운 가방. 기사는 고개를 저었다. 저 노인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 왜 하루 종일 버스만 타고 다니는 걸까? 15분 후 반대 방향 버스가 도착했다. 만수는 다시 버스에 올랐다. 이번에는 다른 기사였다. 젊은 남자였는데 만수를 보자 미간을 찌푸렸다. 만수는 카드를 찍고 또다시 맨 뒷자리로 향했다. 기사는 동료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다. 저 노인 하루 종일 버스만 탄다던데 가방에 뭘 잔뜩 싸들고 다니면서.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이번엔 낮 시간이 가까워지며 승객이 더 많았다. 사람들은 만수를 힐끗힐끗 보았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만수는 듣지 못한 척했다. 아니,
정말로 듣지 못했는지도 몰랐다. 그는 이미 세상과 단절된 사람처럼 보였다. 점심때가 되자 만수는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다. 김밥 몇 조각이 전부였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창밖을 보았다. 지나가는 풍경은 변하지 않았다. 같은 건물, 같은 거리, 같은 사람들. 하지만 만수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었다. 세상은 계속 흘러갔지만 그는 그 자리에 멈춰 있었다. 오후가 되자 승객이 줄었다. 만수는 여전히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때때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 했다. 기사는 백미러로 그를 지켜보았다. 저 노인은 대체 가방에 무엇을 넣고 다니는 걸까? 혹시 위험한 물건은 아닐까? 저녁 무렵 해가 지기 시작했다. 만수는 5번째 왕복을 하고 있었다. 버스 안에는 퇴근길 사람들로 가득했다. 만수는 자리를 양보하고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손잡이를 꽉 잡았다. 사람들은 그를 의식하며 거리를 두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밤 9시 막차 시간이 다가왔다. 만수는 마지막 왕복을 마치고 종점에서 내렸다. 기사는 그를 바라보았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였다. 아침부터 밤까지 버스 안에서만 시간을 보낸 노인. 기사는 고개를 저으며 시동을 껐다. 만수는 정류장 벤치에 앉았다. 가방을 옆에 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천천히 걸었다. 가방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작은 단칸방에 도착했다. 불을 켜자 낡은 가구들이 보였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버스 기사들 사이에서 만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다. 쉬는 시간, 차고지에 모인 기사들은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102번 노선을 담당하는 기사들이 특히 많이 언급했다. 저 노인 아직도 매일 타더라. 한 기사가 말했다. 다른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도대체 뭐 하는 건지. 가방도 이상해. 엄청 무거워 보이던데. 혹시 뭐 파는 거 아냐? 설마. 버스 안에서 장사하면 바로 걸리지. 기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의문만 쌓여갔지만 누구도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다. 만수는 말이 없었고 질문을 받을 분위기도 아니었다. 동네에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102번 버스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 사이에서였다. 정류장 앞 편의점 주인이 먼저 눈치챘다. 요즘 저 할아버지 자주 보이네. 단골 손님이 물었다. 누구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버스만 타고 다니는 할아버지. 가방 2개 들고. 아, 나도 봤어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해? 뭐가? 글쎄요. 그냥 느낌이. 대화는 그렇게 끝났지만 씨앗은 뿌려졌다. 사람들은 만수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호기심 반, 경계심 반.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으로 보았고 누군가는 의심의 눈빛으로 보았다. 이은경은 102번 버스 노선 인근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정류장을 지나갔는데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류장 벤치 옆에 작은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담요, 핫팩, 따뜻한 차가 담긴 보온병. 처음에는 누가 잃어버린 줄 알았다. 하지만 며칠 연속 같은 일이 반복되자 의문이 들었다. 은경은 물건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담요는 깨끗했고 핫팩은 새 것이었다. 보온병 안에는 따뜻한 녹차가 들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추운 새벽 조금이나마 따뜻하시길. 글씨체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 느껴졌다. 은경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새벽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며칠 후 은경은 같은 정류장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컵라면과 일회용 포크, 그리고 작은 간식 봉지였다. 쪽지도 함께 있었다. 오늘도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은경은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왜? 그리고 누가? 다음 날 아침 은경은 일찍 나와 정류장 근처에서 기다렸다. 새벽 5시, 아직 어두웠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전봇대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10분쯤 지났을까? 멀리서 누군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김만수였다. 그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천천히 걸어왔다. 정류장 벤치 앞에 멈춰 서서 가방을 열었다. 안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 벤치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그리고 보온병과 핫팩을 그 옆에 놓았다. 작은 쪽지도 함께 두었다.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고 정성스러웠다. 은경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만수는 주변을 둘러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을 마치고 다시 가방을 들었다. 그리고 다가오는 버스를 향해 걸어갔다. 버스에 오르는 그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은경은 정류장으로 다가갔다. 놓여 있는 물건들을 내려다보았다. 담요는 부드러웠고 핫팩은 따뜻했다. 쪽지를 집어들었다. 이 새벽이 조금은 덜 춥기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노인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아무도 모르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달랐다. 만수를 본 사람들은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편의점 앞에서, 카페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할아버지 수상해. 맞아. 가방에 뭐 그렇게 많이 들고 다니는 거야. 혹시 노숙자 아냐? 아니면 정신이 좀.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사실은 없고 추측만 난무했다. 만수는 이상한 노인이 되어갔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불편한 존재. 사람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버스 기사들도 불편해했다. 한 기사는 동료에게 말했다. 저 양반 때문에 승객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 뭐 잘못한 건 없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래도 하루 종일 버스에 있으면 좀 그렇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돈 내고 타는데. 기사들은 난감해했다. 만수는 규칙을 어기지 않았다. 매번 요금을 냈고 다른 승객을 방해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불편함을 주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은경은 만수를 계속 지켜보았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물건을 두고 가는 그
그리고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는 그녀는 확신했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 이유가 있다. 남들이 모르는 깊은 사연이 숨어 있다. 정류장 벤치에 놓인 물건들을 가져가는 사람들도 생겼다. 새벽 배송 노동자, 노숙인,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 그들은 담요를 덮고 차를 마시고 핫팩으로 손을 녹였다. 쪽지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누구도 누가 이 일을 하는지 몰랐다. 은경은 결심했다. 이 노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한다.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하지만 조심스러워야 했다. 만수는 말이 없었고 사람들을 경계했다. 잘못 접근하면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 것 같았다. 다음 날 은경은 용기를 냈다. 만수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기다렸다. 종점이었다. 만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은경이 다가갔다. 어르신. 만수는 멈춰 섰다. 고개를 들어 은경을 보았다.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은경은 미소를 지었다. 혹시 시간 좀 괜찮으세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은경은 만수를 근처 작은 카페로 안내했다.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손님이 거의 없는 곳이었다. 만수는 주저하며 따라왔다. 가방을 꼭 껴안고 주변을 경계했다. 어르신, 커피 드시겠어요? 은경이 물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그럼 따뜻한 차라도. 됐어요. 그냥 볼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은경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르신, 혹시 정류장에 물건을 두고 가시는 분이. 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은경은 재빨리 덧붙였다. 아, 나쁜 뜻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요. 만수는 시선을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죠. 하지만 매일 새벽부터 그만 얘기합시다. 만수는 일어서려 했다. 은경이 손을 뻗어 말렸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갑작스러웠네요. 만수는 다시 앉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 보였다. 은경은 다른 방향으로 말을 꺼냈다. 어르신, 102번 버스를 자주 이용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만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갈 데가 있어야죠. 네. 나 같은 노인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요. 은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단순히 답답해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타는 것 치고는 그의 눈빛이 너무 슬펐다. 가족분들은 없어요. 만수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은경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카페 안에는 나직한 음악만 흘러나왔다. 만수는 가방을 내려다보았다. 은경은 그를 지켜보았다. 이 노인에게는 분명 깊은 상처가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은, 차마 꺼낼 수 없는 아픔. 어르신.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는 그냥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어르신이 하시는 일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해야 하는데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은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대신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고 싶어요. 만수는 명함을 보았지만 짚지 않았다. 은경은 일어섰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어르신. 만수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은경이 카페를 나가고 만수는 혼자 남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명함을 내려다보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집으로 돌아갔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가구들 뿐이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찬바람이 들어왔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유나 사람들이 알아챘다. 이제 어떡하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만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에 금이 간 페인트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여느 때처럼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예전보다 더 노골적이었다.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저 할아버지 맨날 버스만 타더라. 뭐 하는 분인지 모르겠어. 좀 이상하지 않아? 만수는 듣지 못한 척했다. 뒷자리에 앉아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았다.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종점에 도착했다. 만수는 버스에서 내려 작은 창고로 향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 그는 하나를 열어 안을 확인했다. 담요, 핫팩, 컵라면, 보온병 모두 새 것이었다. 만수는 가방에 물건들을 하나씩 담았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가방이 가득 차자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가방을 들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만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았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우산을 펼치고 뛰어다녔다. 만수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자신처럼 아픔을 안고. 저녁 무렵 만수는 정류장에 물건을 놓았다. 비를 맞을까봐 비닐로 덮어두었다. 쪽지도 함께 두었다. 비 오는 날 몸 따뜻하게 하세요. 다시 버스에 올랐다. 기사는 만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저 노인은 오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변함없이. 밤이 되자 비는 그쳤다. 만수는 막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옷은 젖어 있었고 몸은 차가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집에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은경의 얼굴이 떠올랐다. 왜 해야 하는데요?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다. 만수는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왜냐하면 도윤이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다. 만수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그는 조용히 울었다. 박성칠은 102번 버스 노선에서 25년을 일한 베테랑 기사였다. 그는 수많은 승객을 태워 날랐고 온갖 사연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김만수 같은 승객은 처음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성칠은 차고지에서 쉬고 있었다. 동료들과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후배 기사가 투덜거렸다. 형, 102번에 이상한 노인 타는 거 알아요? 응, 하루 종일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 맞아요. 오늘도 봤는데 진짜 종일 타더라고요. 가방 2개 들고 성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도 만수를 여러 번 봤다. 하지만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뭐, 돈 내고 타는데 뭐라 할 수는 없지.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승객들도 불편해하고. 성칠은 담배를 끄며 말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야. 그냥 안전하게 운행만 하면 돼. 후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성칠은 차고지를 나와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었다. TV를 켜자 뉴스가 나왔다. 성칠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보았다. 그때 신문 한 부가 눈에 들어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는데 아내가 사온 것 같았다. 성칠은 신문을 집어들었다. 무심코 넘기다가 한 기사에서 멈췄다. 3주기 맞은 102번 버스 기사 김도윤 씨. 성칠의 눈이 커졌다. 김도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분명히 들어본 이름이었다.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3년 전 김도윤은 새벽 첫 차 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상대 차량의 과실이었다. 그는 승객을 태우지 않은 상태였고 혼자 숨졌다. 장례식에는 동료 기사들과 단골 승객들이 모였다고 했다. 성칠은 기억을 더듬었다. 3년 전 차고지에서 장례식 소식을 들었다. 젊은 기사가 사고로 죽었다고. 하지만 성칠은 참석하지 못했다. 그때 해외여행 중이었다. 김도윤. 성칠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젊은 남자였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얼굴이 낯익었다. 어디서 봤을까? 며칠 후 성칠은 첫 차를 운행하고 있었다. 새벽 4시 40분 김만수가 버스에 올랐다. 성칠은 백미러로 그를 보았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순간 깨달았다. 저 사람 도윤이 아버지? 성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신문에서 본 사진 속 젊은이와 만수의 얼굴이 겹쳐졌다. 눈매, 코, 입모양. 분명히 닮았다. 성칠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생각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만수는 왜 매일 이 버스를 타는 걸까? 아들이 일했던 노선을, 아들이 마지막으로 운전했던 길을. 그날 이후 성칠은 만수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단순히 이상한 노인이 아니라 슬픔을 안고 사는 아버지로. 그는 동료들에게 물어봤다. 102번에서 일했던 김도윤 기사, 기억나? 한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사고로 죽은 애. 참 안타까웠지. 그 사람 가족은? 아버지 계셨던 것 같은데. 장례식 때 봤어. 어떻게 생겼어? 동료는 기억을 더듬었다. 키 작고 마른 분이었던 것 같은데. 왜? 성칠은 확신했다. 김만수, 그가 바로 도윤의 아버지였다. 다음 날 성칠은 일찍 출근해 회사 기록을 뒤졌다. 3년 전 사고 기록, 김도윤의 인사 파일. 그리고 마침내 찾았다. 보호자 연락처에 김만수 부라고 적혀 있었다. 성칠은 파일을 덮었다. 이제 확실해졌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다가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며칠간 고민했다. 성칠은 만수를 관찰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버스에 올라 같은 자리에 앉아 종점까지 갔다가 돌아왔다. 가방을 들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성칠은 용기를 냈다. 종점에서 만수가 내릴 때를 기다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르신. 만수는 멈춰섰다. 고개를 들어 성칠을 보았다. 네. 혹시 김도윤 씨. 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성칠은 재빨리 덧붙였다. 저도 버스 기사입니다. 도윤 씨와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요. 만수는 시선을 돌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 씨 정말 좋은 기사였어요. 승객들한테 친절하고 항상 웃으면서. 그만하세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마세요. 성칠은 입을 다물었다. 만수는 가방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했다. 성칠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 그날 밤 성칠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만수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얼굴, 그 고통, 그 슬픔. 다음 날 아침 성칠은 결심했다. 만수를 도와야 한다. 정확히 어떻게 도울지는 몰랐지만 그냥 둘 수는 없었다. 성칠은 만수를 멀리서 지켜보기 시작했다. 방해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그리고 며칠 후 그는 만수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성칠은 만수를 따라가기로 했다. 멀찍이서 들키지 않게. 그날은 금요일 오후였다. 만수는 종점에서 내렸다. 평소처럼 가방 2개를 들고 천천히 걸어갔다. 성칠은 차를 세우고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다. 만수는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다. 10분쯤 걸었을까? 낡은 창고 앞에 멈춰 섰다. 녹슨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성칠은 담벼락 뒤에 숨어 지켜보았다. 만수는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 불이 켜졌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어둠을 밝혔다. 성칠은 창고 옆으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물건들로 가득했다. 박스들이 벽을 따라 쌓여 있었다. 만수는 박스 하나를 열었다. 안에서 담요를 꺼냈다. 포장을 뜯고 깨끗한지 확인했다. 그리고 가방에 넣었다. 다음은 핫팩이었다. 한 봉지에 10개씩 들어 있었다. 만수는 몇 개를 꺼내 가방에 넣었다. 보온병도 꺼냈다. 뚜껑을 열어 안을 확인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주전자로 따뜻한 차를 부었다. 조심스럽게 넘치지 않게. 컵라면도 있었다. 만수는 몇 개를 골라 가방에 넣었다. 일회용 포크도 함께. 그리고 작은 과자 봉지들도 챙겼다. 마지막으로 쪽지였다. 만수는 작은 메모지에 무언가를 썼다. 글씨는 서툴렀지만 정성스러웠다. 추운 밤 따뜻하게 보내세요. 성칠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이 노인은 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새벽부터 밤까지 버스를 타고 다니며 낯선 사람들을 위해 물건을 준비하는 이유가 뭘까? 만수는 가방을 닫았다. 무거워 보였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불을 끄고 창고를 나왔다. 문을 잠그고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성칠은 계속 따라갔다. 만수는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벤치 옆에 가방을 내려놓았다. 안에서 담요 한 장을 꺼내 벤치 위에 놓았다. 그리고 보온병, 핫팩, 컵라면을 그 옆에 두었다. 쪽지도 함께.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다. 누군가 보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을 마치고 다시 가방을 들었다. 성칠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노인은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하고 있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고. 만수는 다음 정류장으로 걸어갔다. 20분쯤 걸렸다. 그곳에서도 같은 일을 반복했다. 담요, 보온병, 핫팩, 컵라면, 쪽지 모두 정성스럽게 놓았다. 세 번째, 네 번째 정류장도 마찬가지였다. 만수는 쉬지 않고 걸었다. 가방은 점점 가벼워졌지만 그의 걸음은 더 느려졌다. 피곤해 보였다. 성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만수는 혼자서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의미가 없어질 것 같았다.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 8시였다. 만수는 남은 물건들을 모두 놓았다. 빈 가방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보였다. 성칠은 멀리서 지켜보았다. 만수의 뒷모습은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강해 보였다. 만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성칠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충분히 봤다. 이제 알았다. 이 노인이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다음 날 아침 성칠은 일찍 일어났다. 첫 차를 운행하기 전 만수가 물건을 놓았던 정류장들을 찾아갔다. 하나씩 확인했다. 첫 번째 정류장, 담요는 없어졌다. 누군가 가져갔을 것이다. 보온병도 비어 있었다. 쪽지만 남아 있었다. 두 번째 정류장도 마찬가지였다. 물건들은 모두 사라지고 쪽지만 바람에 날리고 있었다. 성칠은 쪽지를 집어들었다. 오늘도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노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성칠은 차고지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수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었다. 아직은. 그날 첫 차에 만수가 올랐다. 성칠은 백미러로 그를 보았다. 평소처럼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칠은 작게 중얼거렸다. 어르신 혼자서 힘드시겠어요. 만수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들었어도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성칠은 계속 만수를 지켜보았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변함없이. 어느 날 성칠은 결심했다. 만수를 도와야 한다. 혼자서는 너무 힘들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그는 은경을 떠올렸다. 며칠 전 버스에서 만수와 이야기하던 사회복지사. 그녀라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성칠은 은경을 찾았다. 복지관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곳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은경 씨 계신가요? 직원이 안내해 주었다. 은경은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성칠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다. 네, 누구세요? 저는
102번 버스 기사 박성칠이라고 합니다. 은경의 눈이 커졌다. 아, 102번 혹시 김만수 어르신 아세요? 성칠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분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다. 성칠은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다. 창고, 물건들, 정류장에 놓인 담요와 보온병, 그리고 쪽지들. 은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저도 그분을 지켜봤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혼자서는 힘드실 거예요. 맞아요. 도와드려야 해요.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성칠과 은경은 만수를 돕기로 했지만 쉽지 않았다. 만수는 여전히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편의점 앞에서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만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 할아버지 진짜 이상해. 중년 여성이 말했다. 옆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루 종일 버스만 타고 다니잖아. 가방에 뭐가 그렇게 많은 거야? 혹시 불법적인 거 아니야? 나도 그 생각했어. 요즘 세상에 이상한 사람 많잖아.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102번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기류가 감돌았다. 사람들은 만수가 탈 때마다 자리를 피했다.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었다. 어느 날 저녁 한 승객이 기사에게 항의했다. 기사님, 저 노인 좀 어떻게 안 되나요? 성칠이 아닌 다른 기사가 운전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 하루 종일 버스에 있잖아요. 뭔가 수상하지 않아요? 기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분이 뭘 잘못하셨나요? 요금 내고 타시는데. 그래도 불편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변 승객 몇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기사는 할 말이 없었다. 만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이미 그를 정죄하고 있었다. 만수는 뒷자리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하지만 표정 변화가 없었다. 이미 익숙한 반응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버스에서 내린 만수는 창고로 향했다. 오늘도 물건을 챙겨야 했다. 문을 열려는 순간 누군가 다가왔다. 어르신. 성칠이었다. 만수는 멈춰섰다. 왜 자꾸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다. 성칠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드시잖아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제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칠은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만수가 막았다. 들어오지 마세요. 문이 닫혔다. 성칠은 밖에 서서 한숨을 쉬었다. 만수는 정말 완고했다.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서만 감당하려 했다. 며칠 후 은경이 성칠을 찾아왔다. 어떻게 됐어요? 성칠은 고개를 저었다. 안 되겠어요. 어르신이 완전히 마음을 닫으셨어요. 제가 한 번 더 시도해 볼게요. 은경은 만수를 기다렸다. 종점에서 내리는 그를 불러 세웠다. 어르신, 잠깐만요. 만수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제발 좀 도와드리게 해주세요.
왜 자꾸 이러십니까? 저는 도움이 필요 없어요. 은경은 앞으로 다가가 만수의 앞을 막아섰다. 아니에요. 필요하세요. 어르신 혼자서는 너무 힘드세요. 만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제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간섭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돕고 싶은 거예요. 왜요? 왜 저를 돕고 싶은 겁니까? 은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했다. 어르신이 하시는 일이 정말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그 무게를 지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렸다. 됐습니다. 그만 가보세요. 만수는 그녀를 지나쳐 걸어갔다. 은경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그날 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102번 버스 수상한 노인 목격담. 글은 만수에 대한 내용이었다.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다니고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며 사람들을 피한다는 내용.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저도 봤어요. 정말 이상해요.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닐까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무서운 세상인데 조심해야죠. 은경은 그 글을 보고 화가 났다. 사람들은 만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왜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했다. 그녀는 댓글을 달려고 했지만 멈췄다. 만수의 비밀을 함부로 밝힐 수 없었다. 그는 분명 이유가 있어서 조용히 일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 날 버스 회사에 민원이 들어왔다. 승객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회사 측은 기사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다. 102번 노선에 문제가 있는 승객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관리자가 말했다. 기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김만수라는 노인분인데 하루 종일 버스를 이용하신다고 하더군요. 성칠이 손을 들었다. 그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금도 제대로 내시고 다른 승객 방해하지도 않으세요. 하지만 승객들이 불편해한다는데요. 그건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 성칠은 말을 이었다. 그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십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관리자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사정인데요? 성칠은 망설였다. 만수의 비밀을 밝혀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만수가 더 불편해할 것 같았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절대 위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계속되면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칠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의실을 나왔다. 만수를 지켜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저녁 성칠은 은경을 다시 만났다. 상황이 안 좋아요. 그는 회사 회의 내용을 전했다. 은경은 고개를 저었다. 이러다 어르신이 버스를 못 타시게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민원이 계속되면. 두 사람은 침묵했다. 만수를 돕고 싶었지만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만수는 홀로 창고에 앉아 있었다. 주변에는 박스들이 쌓여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가 웃고 있었다. 버스 기사 유니폼을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 김도윤이었다. 만수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다. 도윤아, 아버지가 지쳐가고 있다. 사람들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어 했던 일인데 아버지가 대신 해줘야 하잖니. 어둠 속에서 만수는 조용히 흐느꼈다.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걸어가야 했다. 아들이 꿈꿨던 길을.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다. 그는 옷을 입고 작은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별로 먹을 것이 없었다. 오래된 김치와 밥 한 공기. 그것으로 아침을 때웠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금고를 바라보았다. 먼지가 쌓인 작은 금고. 3년 동안 열지 않았던 것. 만수는 천천히 다가가 금고 앞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경직되어 있었다. 숫자를 입력했다. 딸깍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보험금 증서, 사망 진단서, 그리고 한 통의 편지. 만수는 편지를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지만 안의 종이는 여전히 깨끗했다. 편지를 펼쳤다. 익숙한 글씨체. 도윤의 글씨였다. 만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쓰는 게 쑥스럽네요. 아버지한테 편지를 써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초등학교 때 숙제로 쓴 거 말고는 처음인 것 같아요. 아버지, 저 버스 기사 일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그냥 돈 벌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의미를 찾았어요. 새벽 첫 차를 탈 때마다 보는 사람들 다들 힘들어 보여요. 추운 새벽에 일하러 가는 노동자 아저씨들, 밤샘 근무 끝나고 돌아가는 간호사 누나들, 새벽 배송하는 청년들. 다들 피곤해 보이고 지쳐 보여요. 근데 그분들이 버스에 오를 때 제가 웃으며 인사하면요. 가끔 웃어주세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서.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새벽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분들한테 따뜻한 걸 드리고 싶어요. 커피나 차, 담요 같은 거. 추운데 덜 춥게요. 아직 돈을 많이 모으진 못했지만 조금씩 준비하려고요. 언젠가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달리는 노선의 정류장마다 따뜻함을 나눠주고 싶어요. 유치하죠? 근데 저는 진심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춥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술 좀 줄이시고요. 제가 번 돈으로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도윤 올림. 만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도윤아.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버지는 몰랐어.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3년 전 도윤이 사고로 죽던 날이 떠올랐다. 새벽 첫 차를 운행하던 중이었다. 상대 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 도윤은 즉사했다. 만수는 그날 병원에서 아들의 시신을 보았다. 차가워진 몸, 다쳐버린 눈. 더 이상 웃지 않는 얼굴. 세상이 무너졌다. 장례를 치르고 홀로 남았다. 아내는 도윤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이제 혼자였다. 아들도 없이. 보험금이 나왔다. 큰 돈이었다. 하지만 만수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 돈을 쓰면 도윤이 정말 죽은 것 같았다. 그래서 금고에 넣어두고 3년간 열지 않았다.
그런데 석 달 전 우연히 도윤의 방을 정리하다가 이 편지를 발견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다. 아직 붙이지 않은 편지. 편지를 읽고 만수는 결심했다. 도윤이 하고 싶어 했던 일 아버지가 대신 해주겠다고. 그게 아들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라고. 그날부터 만수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험금으로 물건들을 샀다. 담요, 핫팩, 보온병, 컵라면, 간식. 작은 창고를 빌려 쌓아두었다. 그리고 매일 도윤이 운행했던 102번 노선을 따라다니며 정류장마다 물건을 놓기 시작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버스를 하루 종일 탄 것은 도윤과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아들이 매일 달렸던 그 길을, 아들이 봤던 그 풍경을 함께 보고 싶었다. 만수는 편지를 다시 금고에 넣었다. 보험금 증서도 확인했다. 아직 많이 남아 있었다. 1년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금고를 닫고 일어섰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정류장마다 따뜻함을 전해야 했다. 도윤의 꿈을 이루어줘야 했다. 창고로 향하는 길,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도윤이 어디선가 보고 있을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도윤아, 아버지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만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창고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오늘도 물건을 챙겨야 했다. 담요, 보온병, 핫팩.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방에 담았다. 쪽지도 썼다. 오늘 하루도 따뜻하게 보내시길. 글씨는 서툴렀지만 마음은 진심이었다. 만수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다. 무거웠지만 괜찮았다. 이 무게가 도윤과의 연결이었다. 첫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다. 주변을 둘러보고 물건을 놓았다. 벤치 위에 가지런히. 누군가 쓰기 편하게. 두 번째, 세 번째 정류장도 찾아갔다. 쉬지 않고 걸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다. 도윤도 이 길을 매일 달렸을 것이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만수는 비를 맞으며 계속 걸었다. 우산도 없었다. 가방이 무거워서 우산을 들 수 없었다. 네 번째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다. 하지만 물건을 놓는 손은 떨리지 않았다. 비닐로 꼼꼼히 감싸 물건이 젖지 않게 했다. 저녁 무렵 만수는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다. 가방은 이제 거의 비어 있었다. 남은 물건을 모두 내려놓았다. 쪽지를 마지막으로 남겼다. 비 오는 날 몸 조심하세요. 일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다. 비는 계속 내렸다. 만수는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앉아 있었다. 추웠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도윤아. 작게 중얼거렸다. 아버지, 내 꿈을 지켜주고 싶어. 내가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던 사람들을 아버지가 대신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눈물이 흘러내렸다. 빗물과 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힘들긴 해.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고 피하고 하지만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내 꿈이 있으니까. 만수는 일어섰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도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집에 도착해 젖은 옷을 벗었다.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다. 라면 하나가 전부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또 새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또다시 버스에 올라탈 것이다. 도윤이 달렸던 그 길을
도윤아, 잘 자. 만수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었다. 2주가 지났다. 만수는 여전히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하지만 몸은 점점 지쳐갔다. 다리는 더 자주 아팠고 가방을 드는 것도 힘들어졌다. 어느 날 저녁 젊은 직장인 한 명이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갑자기 내린 소나기에 온몸이 젖어 있었다. 추웠다. 떨렸다. 그때 정류장 벤치 옆에 놓인 물건이 눈에 들어왔다. 비닐로 감싸진 담요, 따뜻한 차가 든 보온병, 그리고 핫팩 몇 개. 직장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조심스럽게 담요를 집어들었다. 따뜻했다. 어깨에 두르자 추위가 조금 가셨다. 보온병을 열어 차를 마셨다. 따뜻한 녹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다. 몸이 녹는 것 같았다. 그리고 작은 쪽지를 발견했다. 비 오는 밤 따뜻하게 보내세요. 102번 노선을 지키는 이가. 직장인은 쪽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누군가 자신을 위해 이런 것을 준비해 두었다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담요, 보온병, 쪽지. 그리고 SNS에 올렸다. 오늘 비를 맞고 정류장에서 떨고 있었는데 이런 걸 발견했습니다. 102번 노선을 지키는 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게시물은 빠르게 퍼졌다. 사람들이 공유하고 댓글을 달았다. 와, 진짜 따뜻한 일이네요.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102번 노선 지나가는데 저도 본 적 있어요. 천사가 따로 없네요. 게시물은 지역 커뮤니티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정체불명의 기부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성칠은 그 게시물을 보았다. 사진 속 쪽지, 담요, 보온병. 그는 확신했다. 이거 만수 어르신이구나. 그는 은경에게 전화를 걸었다. 은경 씨, SNS 봤어요? 네, 방금 봤어요. 어르신 일이 알려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누군지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할 거예요. 두 사람은 걱정이 되었다. 만수는 조용히 일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다음 날 더 많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저도 102번 정류장에서 담요 받았어요. 핫팩 덕분에 손 녹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분 매일 이런 일을 하시나 봐요. 사람들은 감사의 메시지를 남겼다. 하지만 여전히 누가 하는 일인지는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 혹시 102번에서 하루 종일 버스 타는 할아버지 아세요? 글쓴이는 만수를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분이 가방에서 물건 꺼내서 정류장에 두는 거 봤어요. 혹시 그분이 기부자일까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아, 저 할아버지 말하는 거예요? 저도 봤는데 좀 이상해 보이던데. 기부자라니 그럴 리 없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분 좀 수상해 보였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다른 댓글을 달았다. 아니에요. 저 그분 덕분에 도움받았어요. 정말 좋은 분이세요. 저도요. 추운 새벽에 담요 덕분에 버텼어요. 의견이 갈렸다. 어떤 사람들은 만수를 의심했고 어떤 사람들은 감사했다. 진실은 여전히 불분명했다. 성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만수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 저녁 종점에서 만수를 기다렸다. 만수가 버스에서 내렸다. 성칠이 다가갔다. 어르신. 만수는 멈춰섰다. 피곤해 보였다. 또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어르신이 하시는 일을. 만수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SNS에 퍼졌어요. 누군가 어르신이 두신 물건 사진 올렸어요. 만수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럼 이제 끝이네요. 왜요?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데요. 아니에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알려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됐습니다. 이제 그만둘게요. 만수는 돌아서려 했다. 성칠이 그의 팔을 잡았다. 어르신, 도윤 씨가 원하신 게 그게 아니에요. 만수는 멈춰섰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무슨 소리예요? 성칠은 진심을 담아 말했다. 도윤 씨는 사람들이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성칠이 계속 말했다. 혼자서 하시면 한계가 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함께하면 안 될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도윤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성칠은 조용히 기다렸다. 만수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는 천천히 걸어갔다. 성칠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날 밤 만수는 집에서 도윤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덜 외롭고 덜 춥고 조금이라도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만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도윤아, 내 꿈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 맞지?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다. 슬픔뿐만 아니라 희망도 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만수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어젯밤 잠을 설쳤다. 계속 생각했다. 성칠의 말, 도윤의 편지, 그리고 자신이 해온 일들. 창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다. 겨울이 깊어지고 있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떨 것이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많았다. 만수는 결심했다. 성칠과 은경을 만나기로. 오후 2시 은경이 일하는 복지관 앞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 만수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지만 예전보다는 표정이 부드러웠다. 오셨군요, 어르신. 은경이 반갑게 인사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만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칠과 은경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제 아들 도윤이가 102번 버스 기사였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3년 전 새벽 첫 차 운행 중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은경의 눈이 커졌다. 성칠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다. 도윤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승객들을 정말 아꼈죠. 새벽에 일하러 가는 사람들, 밤샘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다 힘들다는 걸 알았어요.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그 애가 꿈이 있었대요. 정류장마다 따뜻한 걸 나눠주고 싶다고. 추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은경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다. 근데 그 꿈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제가 대신 해주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다. 도윤이 쓴 편지였다. 성칠에게 건넸다. 성칠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다. 읽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 읽고 은경에게 넘겼다. 은경도 편지를 읽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은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혼자서 이 모든 걸 3년 동안.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성칠이 말했다. 어르신,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도윤 씨의 꿈이잖아요. 그 꿈을 더 크게 만들면 안 될까요? 만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진심이 느껴졌다. 이들은 정말로 돕고 싶어 하고 있었다. 어떻게요? 은경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제가 복지관을 통해 기부를 모을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자들도 모집할 수 있고요. 성칠도 거들었다. 버스 회사에도 이야기해 볼게요.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만수는 망설였다. 크게 만드는 게 도윤의 뜻일까? 조용히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은경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 도윤 씨가 원한 건 뭐예요?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따뜻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칠이 동의했다. 더 많은 사람이 도우면 더 많은 사람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게 도윤 씨가 진짜 원하던 거 아닐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도윤의 얼굴이 떠올랐다. 항상 웃던 아들. 사람들을 사랑하던 아들. 그래요, 도윤이라면 그랬을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만수의 목소리가 조금 밝아졌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은경과 성칠은 서로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그날 이후 일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은경은 복지관 게시판에 공지를 올렸다. 102번 노선 따뜻함 나누기 프로젝트 마이너스 봉사자 및 기부 모집. 도윤의 이야기, 만수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모든 것을 솔직하게 썼다. 단 만수의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했다. 그가 원했기 때문이다. 반응은 뜨거웠다.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저도 도와주고 싶어요. 기부하겠습니다. 봉사 신청합니다. 일주일 만에 50명의 봉사자가 모였다. 기부금도 모였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성칠은 버스 회사에 만수의 이야기를 전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던 관리자도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눈시울을 붉혔다. 도윤이 그런 아이였군요. 관리자는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매달 일정 금액의 후원금, 그리고 창고 공간 무상 제공. 만수는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윤의 꿈에 동참하다니. 2주 후 첫 번째 봉사활동이 열렸다. 102번 노선의 주요 정류장 10곳에 봉사자들이 배치되었다. 각자 준비한 물건들을 나눠주었다. 만수도 참여했다.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성칠이 옆에 있었고, 은경이 있었고, 낯선 사람들이지만 같은 마음을 가진 봉사자들이 함께였다.
한 정류장에서 젊은 여성 봉사자가 만수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제가 도윤 씨 이야기 듣고 감동받았어요. 정말 멋진 분이셨나 봐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어르신도 정말 대단하세요. 3년 동안 혼자서,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니까요. 봉사자는 미소 지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도윤 씨의 꿈 함께 이루고 싶어요. 만수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 모든 봉사가 끝나고 성칠과 은경, 그리고 만수는 다시 카페에 모였다. 어떠셨어요, 어르신? 은경이 물었다.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성칠이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리고 은경이 말했다. 도윤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어르신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고 계시니까.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감사와 안도의 눈물이었다. 도윤아. 만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 꿈이 이렇게 커지고 있어. 아버지 혼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고 있어. 그날 밤 만수는 집에 돌아와 도윤의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제대로 웃는 얼굴로. 도윤아,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내가 하고 싶던 일 이제는 다 같이 하고 있어.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만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아들아. 이런 꿈을 가져줘서. 덕분에 아빠도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 만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편안하게. 한 달이 지났다. 102번 노선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새벽 정류장마다 작은 상자들이 놓여 있었다. 102번 따뜻함 나눔함이라고 적힌 상자. 안에는 담요, 핫팩, 따뜻한 차, 간식들이 가득했다. 누구든 필요한 만큼 가져갈 수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람들은 가져가기만 하지 않았다. 채워 넣기도 했다. 자신이 쓰던 담요를 세탁해서 넣어두는 사람, 커피를 사서 넣어두는 사람, 손편지를 넣어두는 사람. 저도 추운 날 도움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를 돕고 싶어요. 102번 타는 모든 분들께 오늘도 화이팅! 도윤님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 나눔함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곳이 아니었다.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었다. 만수는 여전히 매일 버스를 탔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하루 종일 타지 않았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나눔함을 확인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고 사람들의 쪽지를 읽었다. 어느 날 아침 만수가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한 노동자가 나눔함에서 커피를 꺼내고 있었다. 만수를 보자 그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매일 아침이 따뜻해요. 만수는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도 시작하신 분이잖아요. 아들분의 꿈을 이루시려고. 노동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도 아들이 있어요. 아직 어리지만 나중에 이 아이가 커서 이런 따뜻한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만수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만 따뜻하면요. 노동자는 미소 지으며 버스에 올랐다. 복지관에서는 정기 모임이 열렸다. 봉사자들이 모여 한 달간의 활동을 나눴다. 이번 달에 500명 정도가 나눔함을 이용하신 것 같아요. 한 봉사자가 보고했다. 기부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다른 노선으로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은경이 말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만수는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성칠이 옆에 앉아 말했다. 어르신,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믿기지가 않네요. 도윤 씨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은경이 만수에게 다가왔다. 어르신, 다음 달에 작은 행사를 하려고 해요. 도윤 씨를 기리는. 네. 도윤 추모 나눔 축제요. 102번 노선 종점에서 하루 동안 큰 나눔 행사를 열고 도윤 씨 이야기도 나누고 어떠세요? 만수는 잠시 생각했다. 도윤이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건가요? 네. 그분의 꿈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리고 어르신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셨는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요. 만수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한 달 후 행사가 열렸다. 102번 버스 종점 광장에 부스들이 세워졌다. 따뜻한 음식, 담요, 옷, 생필품들을 나눠주는 부스, 그리고 한쪽에는 도윤의 사진과 이야기를 전시한 공간이 만들어졌다. 버스 기사 김도윤의 꿈. 전시 제목이었다. 도윤의 편지, 그가 생전에 찍은 사진들, 그리고 승객들이 보낸 추억의 글들이 전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봉사자들, 주민들, 버스 기사들, 그리고 도윤의 꿈으로 도움받았던 사람들. 한 할머니가 전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런 착한 청년이 일찍 가셨구만.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말했다. 하지만 그분의 꿈은 살아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고 있으니까. 만수는 전시장 한쪽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사람들이 도윤의 이야기를 읽고 고개를 끄덕이고 감동하는 모습. 성칠이 다가왔다. 어르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왔어요. 그러게요. 어르신 덕분이에요.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도윤이 덕분이죠. 그 아이가 이런 아름다운 꿈을 꿨으니까. 행사가 끝나갈 무렵 은경이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은경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아들의 꿈을 혼자서 지켜오신 분입니다. 김만수 어르신, 앞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만수는 머뭇거렸다. 성칠이 등을 밀어줬다. 가세요, 어르신. 받으실 자격 있어요. 만수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에 만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은경이 마이크를 건넸다.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저 사람들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아버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을 잃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살아갈 이유를 잃었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런데
아들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아이가 꿈꿨던 것을 알게 됐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는 꿈. 만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래서 대신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못 이룬 꿈을. 그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다. 근데 혼자서는 힘들었습니다. 지쳐갔죠. 그때 이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만수는 성칠과 은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도윤이의 꿈이 이렇게 커졌어요.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윤아 보고 있니? 내 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 아빠 정말 자랑스럽다. 광장은 조용했다. 모두가 울고 있었다. 만수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대에서 내려왔다. 사람들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덕분에 희망을 얻었어요. 도윤님의 꿈 계속 이어갈게요. 만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해가 지고 행사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다. 만수는 광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성칠과 은경이 옆에 앉았다. 피곤하시죠? 은경이 물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히려 편안합니다. 좋은 하루였어요. 성칠이 말했다. 네, 정말로.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저녁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다. 만수는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도윤아, 이제는 아빠도 알겠어. 내가 왜 이런 꿈을 꿨는지.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사람들이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때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는구나. 며칠 후 만수는 다시 102번 버스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혼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인사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만수는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다.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다. 지나가는 정류장마다 나눔함이 보였다. 사람들이 다가가 물건을 꺼내고 또 넣고. 도윤아. 만수는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이 길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지키고 있어. 버스는 천천히 달렸다.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종점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버스에서 내렸다. 성칠이 운전석에서 손을 흔들었다. 내일 또 봬요, 어르신. 네, 내일 봐요. 만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다. 가방은 이제 가볍했다.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지 않아도 되니까.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다. 불을 켰다. 방은 여전히 작고 낡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도윤의 사진 앞에 앉았다.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도윤아, 아빠 오늘도 잘했지? 내 꿈 잘 지키고 있지? 사진 속 도윤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만수는 사진을 쓰다듬었다. 고맙다, 아들아. 이런 아름다운 꿈을 남겨줘서. 덕분에 아빠도 다시 살 수 있었어. 그날 밤 만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도윤을 만났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정말 잘하셨어요. 자랑스러워요. 만수는 아들을 꼭 안았다. 따뜻했다. 도윤아,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상쾌하게 일어났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102번 버스는 오늘도 달린다. 새벽의 어둠을 가르며.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함께한다. 도윤의 꿈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작이었다. 한 사람의 작은 꿈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들을 사랑한 한 아버지가 있었다. 오늘도 가슴 따뜻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